인사드리겠습니다. 손보영입니다. 네, 뭐 제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뒤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조금 적은 느낌인데 그래도 저희끼리 재밌게 해야 되니까 하나 하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구동성인데요. 뭐 이구동성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이것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번호 1부터 9까지 아세요? 아,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아, 번호를. 아, 네. 네, 모르는 걸로. 네. 1부터 9까지 각 조대항입니다. 조대항. 네. 조대항으로 1부터 9까지 번호 중에 하나를 짜지 않으시고 눈치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의 번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조별로 다 똑같은 번호를 맞출 때까지 몇 번에 맞추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조가 짜지 마세요. 저기 저기 네. 그래서 다른 조는 이제 그 맞추는 그 조가 누가 말을 안 하는지 혹은 다른 번호를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운데 조가 사람이 많으니까 가운데 조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은 번호였나요?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말씀하셔요. 한 분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네, 다시. 하나, 둘, 셋. 셋과 3이 섞여 있죠? 하나, 둘, 셋.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8번. 8번째 같은 번호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다이아몬드죠. 네, 그 1번 빼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1번 빼고 1번 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4번. 네. 원래 제일 처음에 하는 조가 불리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4번. 4번. 금방 하신 조한테 안 주고 애쓰신 조에게 번호를 이제 8번째 맞추셨고 4번째 맞추셨고 그렇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번호를 이렇게 마음을 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따라와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인다. 내 목소리를 높였다. 네. 내 목소리를 높였다. 이쪽은 높이신 분. 네. 수줍게 이렇게 잠깐 드셨습니다. 네. 내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슨 번호를 얘기를 하는지 내 목소리는 조금 낮추고 들었다. 네, 둘 다 이제 처음에는 높이셨다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 여기는 이도저도 아니고 뭐였을까? 어떻게 맞추셨어요? 눈치?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조직에서나 혹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사실 의견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의견을 좀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듣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말로 하면 이제 소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컴맹, 문맹 그런 것처럼 소통의 맹.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맹이랑 문맹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맹은.
뭐가 다를까요? 조금 어렵나요? 컴맹이나 문맹은 내가 그걸 못하면 알죠. 내가 컴퓨터를 잘 못 쓰는구나. 내가 글을 못 읽는구나. 라는 거를 잘 압니다. 근데 소통의 그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한다.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못한다라는 걸 알면 그거를 잘 하려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조금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못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못한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들어보고 같이 의견을 맞춰 나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할 게 시민활동가의 마음가짐과 역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제가 원래 저희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짧죠. 네,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소통이라는 게 조직에서든 어떤 활동을 하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일단은 그런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해서 오늘은 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제 그 저희 뭐 면접도 보고 막 그랬으니까 자발적으로 오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느낌은 어떠신지 제가 이렇게 목줄에 매여서 이거는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3번인가 빠질 수 있는 날이 저희가 수료를 하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빠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오셨는지 혹은 이렇게 눈 오는 날 강아지가 눈을 너무너무 좋아하듯이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가벼운 마음으로 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것도 제 욕심이겠죠? 네. 네. 뭐 어떤 느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마음은 이런 마음은 아니셨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네. 너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내가 한번 듣고 판단해 보겠다. 네. 이런 마음은 아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좀 하고 싶은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너무 쉬울 수 있어요. 뭘까요? 네. 좀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핸드폰은 진동이면 어떨까? 네. 그리고 오늘 자리가 이렇게 돼서 감을 다 잡으셨죠? 아, 뭔가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네, 감을 잡고 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적극 참여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민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제가 이거를 딱 받아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제 활동하실 분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를 맡기는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민활동가의 자격이 있나? 라는 거에도 물음표가 있고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내가 말할 뭐 그런 게 있을까? 그걸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잘 받아들여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활동가의 마음가짐, 역할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록씨앗 학교는 이제 지식이나 이론, 머리로 얘기하는 조금 더 강의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면 좋을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목차를 저희 이게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뭐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그런 시간도 아마 그런 가슴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이 이거랑 겹쳐서 제가 발로 했습니다. 직접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지난 그 센터 이렇게 투어 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도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여기에서 퍼실리테이션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이 저희 시간이 그런 기법과 그런 사실은 저는 퍼실리테이션은 그런 뭐 기법이나 뭐 기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은 각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게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기법 또는 그런 태도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누가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론이나 뭐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걸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나눌 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할 거고 우리가 찾은 나의 마음가짐 역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동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나는 활동가다. 나는 활동가다. 네. 네. 세 분이 계시네요. 네. 나는 활동가는 아닌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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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좀 엄격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활동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나는 내가 활동가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 그리고 나는 활동가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다. 나는 활동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어렵나요? 헉하는 헉하는 한숨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그 세 가지를 찾아서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다 쓰라는 얘기라는 거 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세 가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조별로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같이 얘기하시기 전에 각자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각자 세 가지 찾으셨으면 모든 별로 한번 얘기를 하셔서 모든 별로 5가지. 활동가라고 하면 이러하면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5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활동가의 특징이라면 저기 5번째 적혀 있는데 저는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아닌 것 같다고 손을 들었었는데 하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요. 2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번째는 씨앗 뿌리기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권유도 하고 하면서 같이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발적인 참여와 당당한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번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누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동그라미는 제일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헛다리를 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네. 1번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적극적으로 두 번째 이제 참여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거에 참여를 할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그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활동가로서의 그 활동이 조금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활동,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활동가 중에는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각 분야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씨앗 뿌리기.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권유하거나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런 참여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당당한 자신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이아몬드죠.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저는 오자마자 활동가인가 활동가 아닌가라는 중태자한 아주 큰 질문을 받고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도 없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고민을 좀 깊고 짧게 해봤는데요. 저는 활동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조에서도 활동가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안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이유가 단체 소속이 없다. 그거는 어디엔가 꼭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무엇을 할 때 혼자 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의미, 안정적인 건 의미라고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안정감 있는, 혼자가 하더라도 안정감 있는, 하다 보면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없다. 어떤 거에 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거기에 온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나왔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왜 이래야 하는가 당위성에 대한 설명, 즉 배경 지식인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가가 아니고요. 무관심은 TV나 뉴스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때마다 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 거 재활용을 하는데 하기는 해야 돼.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게 무관심이 좀 있고요. 경제적인 면. 제가 이거 세 가지 쓰라고 해서 돈을 써가지고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요. 활동가는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민폐라는 거는 후원을 받던 기부금을 받던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무언가에 대한 거에 명료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제 안위적인 것은 어느 정도 챙겨 놓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제적인 돈이 좀 걸려서 결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정감 있게 단체 소속을 한 함께하는 이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과 투자할 게 없고요. 그리고 그냥 스쳐가는 무관심 그리고 내 안위를 지켜야 되는 경제력 돈을 벌자니 시간과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활동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에서 생각하는 활동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라고 했을 땐 단체 소속 반대인 거죠. 소속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기반으로 돼야 되고 그 분야에 포괄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흘러가는 안 됐다 힘들겠다 그러고 잊어버리는 그런 무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앞에 보면 2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간이라도 돈이 있어야 된다. 민폐 끼치지 않는 정도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디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하려면 그게 이제 돈을 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생활하는데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다른 어쨌든 돈벌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클로바조, 네, 박수로. 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오신 여기 다른 조에서 나온 내용이랑 사실 저희랑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각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정말 대학 교수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 동네 엄마, 아줌마 수준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저희 팀에서는 활동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 그다음에 활동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소통에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하기라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 포괄적이잖아요. 이 적극적이라는 이 단어에는 저희 조언에서 나오는 거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적극적인 참여이고 또 그 실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동참을 권유하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같이 그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활동가의 소양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는 여기서는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는 제가 활동가는 아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의지에서는 저번 시간에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키지도 않고 코드만 꽂아 놓은 것으로만 해도 굉장한 소비 전력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날 바로 가가지고 저희 집에 에어컨 2개 다 코드를 뽑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에어컨 쓰는 그 사용 용도는요. 여름 같은 평소 안 킬 때는 거기에 보면 왜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 표시되고 그다음에 그 습도 표시되는 그걸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칠 수 없는 포기되지 않는 이 부분이 물입니다. 물을 왜 포기가 안 되냐면 사실 정수기도 써보고 생수도 먹었다가 또다시 정수기를 바꿔보고 이렇게 물이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이렇게 번갈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생수를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수병이 페트병이 빈 페트병이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참 그런 부분에선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들어도 씁니다. 쌀뜨물도 씁니다. 밀가루 전 부치고 남은 밀가루로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천은 아주 미약합니다. 주로 주방 세제를 사다가 그냥 쓰면서 가끔가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천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번 함께 나누고 동참하기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제가 성함을 잘 모르지만 길을 가는데 쓰레기가 버리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같이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죽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쓰레기 주워 그러면은 그게 잔소리잖아요. 사실 아이가 저한테도 싫다 그럴 때 뭐라 할 때 저는 아이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보호해 환경을 위해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서 한번 주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서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동참하고 공유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발적인 의식의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담고 있는 말들이 큰 것 같아요. 아까 저기 강의하실 때 좀 그러니까 개 끌리듯이 가느냐 이 여기를 수료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개념에서 어차피 참여하긴 참여하는 거지만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의식의 변환이 있어야만이 활동가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저는 여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요. 예, 끊임없는 탐구심입니다. 이 부분은 활동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의식도 하고 강의도 듣고 있지만 그거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탐구심으로 인해서 계속 하천에 물이 흐르듯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듯이 자신을 계속 정화시키고 개선해서 활동가로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는 그러니까 세조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함께 나누고 동참하기, 같이 옆에 이제 같이 갈 수 있게 한다. 그것도 다 같이 세조에서 다 같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의식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 끊임없는 탐구심. 이게 이 조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조랑 다르게 나온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평소에 나는 활동가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활동들을 하실 텐데 이제 사실 뭐 의사다 그러면 의사 자격증이 있고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활동가라고 하면 뭔가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어디까지가 활동가라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활동가라고 할 수 없는지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리를 만들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활동가로서 뭐 어떻다 뭐 그런 얘기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활동가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동가일까요? 나는 활동가인가? 네, 그걸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석사 때 지금 요 양재천 자연현 화천 복원 이게 이제 제가 석사 때 했던 그 참여해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96년 사진입니다. 그때 지금은 양재천 굉장히 정말 막 그 옆에 풀도 많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다른 그 하천들과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공굴이라 그러죠.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냥 일자로 다 돼 있던 96년 사진 보면은 바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 복원하자, 뭐 그래서 여러 그 연구소랑 뭐 그런 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수질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옆에 이제 하천 변에도 여러 가지 뭐 코코넛으로 만든 뭐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부를 했는데
저기서 한 거는 저는 흙을 펐어요. 흙을 퍼서 그 안에 저희 지금 이제 뭐 온실가스,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탄소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많이 있어야 할 곳에 있던 탄소가 밖으로 나와버리고 그렇게 있던 것처럼 저는 질소 순환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토양에 있는 질소가 얼마나 이 순환을 통해서 양이 어떤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박사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그 연구했던 그 풍경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타워가 있는데 여기가 10m 정도가 되는데 그 질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타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기를 지도에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했더니 그 등산 장비 있잖아요. 이렇게 자일 그거를 사주면서 이걸로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갔더니 여기가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지평선이 다 보이는 이렇게 그런 넓은 평원인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타워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그 산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불이 났을 때 그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과학으로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사과정 갔던 거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막 90년, 95년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막 많아질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학문으로서 하는 게 저랑 안 맞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여기 어떤 분위기가 나나요? 그래서 네, 몽골인데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뭘 할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 해외봉사단 피스코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가볼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도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해외봉사단 코이카라고 하는 해외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환경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여기 이제 이게 그 몽고에서는 게르라고 부르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유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한국은 뭐 미국 그러면서 미국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갔더니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막 쫓아갔구나. 미국에서 뭐 별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 천국 같은 그런 식당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카자흐스탄은 또 한국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뭐 여러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셨겠지만 그냥 옷 뭐 무슨 학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옷 하나도 이건 한국 거다. 그리고 자랑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몰랐던 나의 모습을 미국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카자흐스탄에 또 가서 생활을 해보면서 제 생활 그리고 내가 뭘 기대하고 뭘 쫓아가고 있었는지 그게 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도 같이 접하게 됐고 환경 오염의 폐해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랄해였거든요. 아랄해가 여기에 있는 여기인데 호수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염분이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카자흐스탄 모습이고 거기 이제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데는 알마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아랄해까지 거의 1박 2일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데인데 가서 보니까 그 바다가 다 거기서 뭐 바다라고 호수라고 불러야지 되지만 어쨌든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게 다 말라가지고 그냥 그 평원에 이렇게 폐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중기 나오는 태양의 후예에서는 그 어선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로맨틱하게 남자친구랑 같이 안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로맨틱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이 그 정말 말로만 듣던 그게 이렇게 정말 우리의 지금 사는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옮기지도 못하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고철로 녹이 슬어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이제 동물 뼈가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 아랄해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면화 재배를 하면서 이 물기를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수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고 호수의 양이 물이 줄면서 악순환이 계속이 된 거죠. 여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지방이다 보니까 호수에서 물이 이제 공급되지 않고 강 그 줄기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더 증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이제 염분이 있는 그런 호수다 보니까 이게 말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소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소금 먼지로 옆에 있는 농경지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농경지도 황폐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갔어요. 근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연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 한 동이씩만 들고 왔으면 아마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연구나 뭐 사람들이 뭘 여기서 해보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카자흐스탄에서 한 2년 정도 그 봉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해외 봉사단 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뛰어놀고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삽질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구소에 환경 분야 이제 코이카에서 딱 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국립환경연구소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현장에서 뛰기보다는 파견 근무 비슷하게 그렇게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회적 기업 이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을 만들기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네, 박원순 시장님 덕분인데 그 전에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무슨 일 지금 해요? 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또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주식회사 이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가 회사예요, 단체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만들기라는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이 이장이라는 회사에서 하게 된 계기는 대표가 저희 같이 공부했던 선배이기도 한데 환경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걸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그게 어떻게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다 몰려서 사는데 시골에 좀 내려가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살면 그나마 환경 문제가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태마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생태마을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이런 형태로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했던 일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가 회사야 단체야 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 가서 이제 주민분들이랑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 마을에 뭐가 많이 나나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거는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잘 살고 싶다라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농촌이라는 그런 환경도 잘 유지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 전까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흙 파고 어디 올라가서 이렇게 측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과학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뭘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보존하는 게 좋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삶에서 이게 어떻게 좀 풀어져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경제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우리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면은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르신들이라고 뭐 조금만 도와드리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무 다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르신들 그냥 발표 다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태마을 공동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 그 회사에서 지향하는 게 일과 삶이 하나 되는 삶 생활 멋지지만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 성격이 막 이렇게 뭐 이미 좀 간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앵기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무슨 마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컨설팅을 저는 한 거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나? 정말 그게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나는 할 수 있나? 그런 이제 한쪽에 조금 걸리는 게 깨름직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해외 생태마을을 조금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해외 생태마을 아는 데 있으세요? 들어본 데? 아,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생태마을 하면은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핀돈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라고 하는 그 두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해외 생태마을 간다 그러면은 가는 두 군데예요. 여기는 영국의 그 핀돈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뭐 사진으로 보실 수 있듯이 느낌은 굉장히 생태마을답죠. 네, 여기에서 한 보름 정도 제가 있으면서 뭐 거기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나 그런 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냥 제가 사진을 이 생태마을에 대해서 그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넣었어요. 제 얘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느꼈는지 뭐 그런 거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마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건물도 좀 생태적으로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요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위에 태양광 패널이 그리고 옥상 녹화도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런데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태 마을 이제 그 생태 마을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같이 산다라는 그런 저희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강조하는 그런 생태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어떤 생활하는 뭐 그런 것들을 소통이 잘 되게 하고 서로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명상 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명상도 하고 뭐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코틀랜드거든요, 영국에. 그래서 요거는 스코틀랜드 하면은 뭐가
스카치. 네, 네, 양주. 네, 스카치. 그래서 이게 술통이었대요. 예, 그 술통 굉장히 크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 그 술통을 가지고 이제 버려진 그 술통을 가지고 집을 만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집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있죠. 2층으로도 만들고. 네. 그리고 물론 여기 요거는 이제 그 나오는 폐수를 여기에서 이제 자연 정화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굉장히 구수해요. 악취 같은 게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통으로 거쳐 가면서 정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 그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농산물들을 다 재배를 하는데 예쁘죠. 네,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일자로 직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하지 않고 일하면서도 좀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고 이건 퇴비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벌레들이 오니까 벌레나 새 같은 게 오니까 농약을 치지 않는 대신 이렇게 덮어놓고 네. 요거는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그 연못을 만들어서 어떤 그 수분이 잘 되게 뭐 벌레들도 생기고 벌레들도 좋은 벌레들 그런 것들도 서식할 수 있게 하고 뭐 벌도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작은 생태계를 조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요 마을에 다양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40여 개 정도의 그런 이제 사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출판사도 있고 뭐 오일 제조하는 데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은 소규모의 회사나 아니면 사업 조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주민 커뮤니티 센터 비슷한 그런 데고요. 공방의 모습이고 여기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갈 정도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래서 B&B 뭐 이런 것들도 사업으로 많이 있고 그 옆에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런 집들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마을이라고 항상 그 생태적인 건축만 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여기는 다른 형태도 그런 주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통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성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측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측면을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뭐 그 같이 생일 파티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서 뭐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안내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위에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재미있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어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진에서 네, 보는 걸로 다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일의 양을 조금 줄이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우리 살자 뭐 그런 이제 그래도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다른 생태 마을에서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2세예요. 1세대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와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2세대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살다가도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성공적으로 2세대들도 많이 여기서 머물러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제 장면은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 호주 크리스탈 워터즈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또 다른 생태 마을 중에 하나는 이제 태국에 있는 그런 작은
생태 마을입니다. 앞서서 그 핀돈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구나. 공동체라는 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뭘 해야 된다. 라는 거가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쭉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내는 동안 제가 느낀 거는 나도 그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나한테 맞는 그런 공동체, 그거를 내가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엄숙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제가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졌어요. 네. 여기는 이제 태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이런 생태 마을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핀돈에서 뭐 그렇게 이제 같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벽이 좀 허물어졌다면 여기에서는 이게 정말 재밌고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배로 건너야 돼요. 요만큼인데, 조만큼인데도. 그래서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여기는 생태 마을이지만 태국답게 불교 정신에 기반한 그런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다 건물들이 굉장히 예쁘죠. 네, 여기 호수 위에 물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습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한 40명 정도 그렇게 거주하고 있고 가족은 5가구 정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시민 단체라고 하는 그런 부를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옆에 뭐 미얀마에 있는 뭐 이런 그 마을 개발 뭐 그런 것들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활동가로서 그리고 태국 내에서도 활동가로서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피스가 그 활동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여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퍼머컬처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퍼머컬처라는 말은 아직 네 조금 생소하신가요? 네, 퍼머넌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에그리컬처 혹은 컬처, 농업 혹은 문화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노는 몇천 년 동안 계속 논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농업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조금 좁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그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생태 마을에서 이제 그 주로 농사를 지을 때 그런 퍼머컬처의 방식을 쓴다. 그렇게 내세우고 얘기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하는 그런 생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농업 분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바이오 디젤 생산을 하기도 하고 EM을 채취해서 뭐 그걸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요거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참여자들이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뭐 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생태 마을에 대한 어떤 그냥 뭐 느낌으로 사진으로서 그 느낌이나 뭐 여기 이 생태 마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매년 그 반복되는 안건들이 올라오는 안건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뭐 어때야 된다, 생태적으로 살면 어때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는 사람들끼리 계속 반복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예요. 냉장고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매년.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그냥 먹을거리들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냉장고를 사자 말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리를 놓자 말자. 그걸 가지고 매년 싸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요게 정말 몇 미터 안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들고 오기 힘드니까 뭐 먹을 것도 조금만 산다든지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섬에 다리가 놓이면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예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래 올해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자 하면서 계속 넘어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편리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생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여기 오래된 미래라고, 네.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인류 학자인데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그 오래된 미래 가장 잘 팔리는 애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데 그런 이제 생태 마을을 만들고 뭐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뭐 이런 교육에도 항상 같이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대 유명한 생태마을 중에 하나인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를 처음에 그런 기획하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이름이 마크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이런 생태마을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동참하고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제가 요거 조금 슬라이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국제 생태마을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를 갔는데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활동한 활동가의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는 주민들이 값싸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쉽게 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을 그렇게 개발하는 게 큰 소용이 없더라.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기술도 쓰고 그리고 효용성이 있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나눌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 사진은 보통 이제 생태학이나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과목을 들을 때 뭐 산림 파괴 그리고 토양 침식 뭐 이런 꼭지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뭐 모양적으로는 굉장히 미적으로 예쁜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산림을 파괴하고 파괴라는 말까지는 조금 심하지만 어쨌든 산림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씀으로 해서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냥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여러 생태 마을을 보고 그다음에 그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시작은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사람들의 생활, 경제 활동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면서 이 안에 작게 있는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그 전에는 뭐 자연보호구역 그러면 사람 정말 들어가지 말게 해야 되고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제가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이 실제로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제 뭐 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그것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보면서 아, 나도 이제 그 생태 마을을 보면서 내가 공동체적인 생태 마을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런 마을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을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내가 사는 옆에 주변의 환경들이 조금 더 뭐 친자 그 좀 자연이 좋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밌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이제 욕망, 욕구 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 말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한 얘기인데요. 스스로 원하는 세상의 변화가 되자. 그래서 그 전에는 보호해야 해, 보존해야 해. 라고 생각해서 아 그러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일을 나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 자체가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더 체인지. 네. 뭐 아직 그렇게 그냥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여기 그 고민하고 활동하시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또 이제 그 감히 말씀드리기 뭐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도 그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그 요구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아보자.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되게 겁났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자. 그래서 시골 그 전북 완주의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퍼머컬처 학교라는 것을 저희가 그 이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살던 집입니다. 여기 앞에 그 텃밭이 있고요. 텃밭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유기농, 그리고 자연농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3년 여기 살았거든요. 더 지나면 정말 농약도 뿌리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얼마나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예, 그걸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이의 진드기가 네,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걸 여기 보면 이제 작게 개구리라 그러나요? 저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근데 그 기쁨 하나로 또 이제 그냥 풀을 뽑게 되기는 하지만 정말 무릎 아프고 장마 끝나면 거의 손 다 들고 자라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저희가 퍼머컬처 학교라는 이제 그런 연속적인 농업 뭐 그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른 걸로 이제 손으로 심고 뭐 지프로 다 덮고 뭐 그런 디자인적인 것도 거기서 얘기하는 뭐 그런 방법들 써보고 네. 옆에 있으면은 그 뭐 천적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섞어서 심어보고 소용이 없더구만요. 네. 그래서 뭐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농사짓기 힘들면 그냥 들깨만 심고 고구마만 심어라. 그래서 나중에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는 잘 먹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곶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곶감이 그렇게 말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런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안에도 그러니까 뭐 사지 않고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보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성품이 안 맞아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산 것들이 안 맞아서 크기를 맞추려면 제가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내가 손으로 한번 해보는 그거를 해봤는데 힘들어서 네 이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년 정도 살고 그 이후에 나와서 그 전에 했던 연장선 상에서 이제 연천에서 일을 조금 한 2, 3년 3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뭐 자연보호구역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주민분들이 그렇게 여기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 문화유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생물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활용해서 뭐 브랜드를 만든다던가 농산물을 더 팔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경제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같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제 시작은 환경 생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서 제 개념 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같이 가야 되겠구나. 환경만 얘기해서는 이게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제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와 요거에 해당하는 일들을 조금 더 제가 그쪽에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뭐 저도 뭐 이제 그런 책이나 그런 데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실천과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또 다시 그 배움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움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비판적인 성찰이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또 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지식으로나 정립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또 행동으로 옮겨보고 이것이 순환되면서 실제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제가 이제 찾아왔던 그런 길들이 이것을 머리에서 한번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것을 다시 내가 생각했던 거를 좀 고쳐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정말 내가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변화, 변경, 수정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가일까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본다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 많이 얘기했던 거는 지역 사회예요.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지역 사회 개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뭐 산업단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지역 사회 개발.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발 발전. 뭐 그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게 그런데 이제 활동가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단체에 소속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경제적인 보수와는 거리가 있고 조금 더 가난하게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왔던 길들은 그래서 뭐 활동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질문이나 얘기하고 싶으신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활동가라고 하면 제가 활동가 저도 이제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냥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굉장히 넓죠? 어떤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뭐 누구나 다 활동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붙은 게 흔히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이른다. 예전에 이제 운동가라고 했던 거에 가까운 정의를 사전에서는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키백과는 그래서 요 말 끝에 붙였습니다. 반면 운동가는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에 한정한다라고 위키백과는 이제 운동가와 구별을 해서 그렇게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활동가라고 하지만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붙음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 또는 뭐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활동가, 뭐 인권 분야에 따라서는 뭐 인권활동가, 국제구호 활동가 또는 마을활동가. 요즘 마을 만들기 많이 하면서 마을활동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일하느냐 또는 어떤 조직에서 일하느냐 뭐 그 또는 뭐 보수를 받고 일하느냐 그냥 일하느냐 뭐 그런 그 범위에 따라서 앞에 붙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붙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사전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뭐 그냥 활동가로는 안 나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활동가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원활동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꼭 활동가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한 뭐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요. 고용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이제 고용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보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가가 있고 그리고 부문별 고용 활동가는 뭐 조금 더 이제 전문 분야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직업적 행동가 이게 조금 뭐 앞에 1번이랑 조금 이제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슨 그린피스 뭐 그런 데에서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사회 행동가를 이제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행동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 그 활동가 얘기하면서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생태 분야 혹은 뭐 환경 분야, 환경 교육 분야 뭐 이 분야의 활동가라면 이제 어떤 모습 조금 항상 그런 거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생태적으로 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한번. 네. 누군가의 누군가의 아침입니다. 이만한 차를 타고 나와요. 이만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마일리지는 22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꼭 사요. 그렇지만 텀블러는 3개를 들고 다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아침 생활을 합니다. 생태적인가요? 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시나 보다. 네. 그 생태적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앞에서 이제 생태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태 마을에서 살겠다고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고 헤어져요. 다 공중분해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게 생태적이니 아니니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집을 생태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었냐니 뭐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신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뭐 저희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한기술센터에 계신 분이었는데 아침에 코드 하나 뽑고 나오는 게 그게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드 하나 뽑는 거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거 하나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냥 켜 있는 코드를 보면 누군가는 야 너는 뭐 대한기술 적정기술 그런 거 한다는 애가 왜 이거를 이렇게 안 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 가슴에는 또 하나의 생채기가 하나가 샥 나고 그러면서 나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거에 굉장히 무겁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걸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거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시골 가서 산다라고 할 때 생태적으로 살고 싶다 혹은 단순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맞나? 그러면서 계속 그 경계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그 사진 한 장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하는 행위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다. 저도 네 종이컵 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타벅스 가서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8시 전에 나오는데 그때 여는 커피 집이 없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로도 뭐 쓰죠.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게 슬라이드가 없는데 1부터 10까지가 있잖아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생태적이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생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1에서 10까지 사이에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에 있다고 9에 있는 사람이 넌 생태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에 있는 사람이 6에 있는 사람에게 측정할 수 있다면 6에 있는 사람에게 참 생태적이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내부에서 내린 결론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나는 나의 방향은 1로 향하지 않고 있고 10으로 향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지 말자. 이래야 된다라고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정말 무거운 거예요. 예, 그냥 좀 가볍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의식에 계속 되면 사람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내가 이 길을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상을 갖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거. 옆에 사람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거잖아요. 왠지 뭔가 이제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당당해지자. 거기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쨌든 뒤로 가지 않고, 그리고 나는 지속 가능하게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태학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자. 그게 훨씬 더 나를 위해서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든 훨씬 더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갈 것 같다. 그래서 뭐 옆에 사람들한테 저도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끄고 가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냥 모르면 그거를 가르쳐 주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이나 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생태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것일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저의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생태적이다, 혹은 네 이렇게 어떠해야 된다에 대해서 나를 이제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당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 혹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조금 넘어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데에서도 저는 생태학 공부한 게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그냥 제가 뭐 생태학을 해야지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생태학 책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얘기하는 단어예요. 다양성, 뭐 네트워크, 지속 가능성. 굉장히 지금은 그 여러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만, 그 단어를 생태학에서 접하면서 그게 저한테 정말 가슴에 이렇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도 그 개념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저랑 다른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 불편하고 그걸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양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나와 똑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힘들고, 그 순간에는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맞춰야지, 다양하게 가야지라는 것을 놓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활동도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성, 이제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뭐 물체도 이제 원자 수준까지 막 내려가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전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파급 효과인데요. 어떤 행동의 연못의 잔물결과 같이 그렇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이 알게 모르게 대화를 하면서 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에는 작은 변화라도 있다라는 확신.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점이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말 간디가 한마디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큰 힘을 눈에 보이게 그렇게 주지는 못할지지만,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 무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느낌과는 반대로, 무력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뭐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거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느끼지만, 그런 느낌과는 반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게 이제 여기 이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전체성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활동할 때 어떤 힘을 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주고 있다. 그래서 함께 남은 시간에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거기 이제 길게 초대라는 글로 길게 돼 있지만 한번 그냥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왜 계속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그냥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초대라는 시를 잠깐 볼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각자 봤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무엇을 가슴 저리도록 동경하는지, 당신 마음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그 네 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비탄과 절망의 밤을 보낸 후에 뼛속까지 지치고 상처 입고도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는지, 나는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불구덩이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뒤로 도망치지 않을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아까 생태적이다, 환경적이다, 친환경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짐,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에서 어려운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뭔지, 그거를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나누면 조금 우리 활동가로서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여기 앉으신 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년 가까이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내 아이가
희망으로 오는 순간부터 나는 자연이 필요했고 자연 안에는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생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태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는데 멈출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 아이가 있고 내 아이의 아이가 있는 한은 멈출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아는 만큼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좌절도 하고 부담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포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갈등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활동가로서 그다음에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저를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참하면서 나누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별로 했는데 이 얘기는 다 같이 꼭 나누고 싶다. 혹시 꼭 다 같이 나누고 싶다. 없으시네요? 네. 뭐 조별로 나누고 뭐 개인이 한번 돌아봤으면 내가 나를 돌아봤으면 네, 그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저희 팀장님이, 교육팀장님이 이제 센터에서 이제 자원활동도 하실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자원활동 하실 분들을 좀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시키면 뭐 한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뭐 그때 급하기도 했고 저희가 섭외하신 분들이 다 난색을 표하셔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자격이 없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제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나눴으니까 앞으로 활동할 때도 조금 같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걸로 좀 부족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센터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저도 센터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이곳이 그렇게 갈 수 있게 센터에서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